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조금 전에 4년 중임제를 역제안을 했습니다. 과연 이 개헌 이슈 앞으로 한 보름여 남은 이 대선 기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경제판을 갈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제안 들어보시죠. 제가 저번에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이번에는 아주 역사가 또는 우리 국민들이 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주기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좀 맞추고 총선으로 중간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근데 뭘 자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3년 동안 하면 그러면 개헌하기 위해서 대선을 치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예, 성취인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 자, 3년 임기 단축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계엄 선포 요건 굉장히 강화하겠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자, 등등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4년 연임제, 이건 왜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년 임기 단축이 아닌 다른 4년 연임제를 이야기한 거는 결국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두 번 연속할 수 있는 8년으로 만들되 지방선거와 똑같이 해서 지방정부와 임기를 맞출 것인가 아니면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서 총선과 임기를 맞출 것인가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인사들이 뭔가 총선과 맞춰서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2년 줄이고 3년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그런 주장은 다른 주장과 모순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둘 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쥐게 되면은 이거 나라 독재로 간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임기를 맞추는 것은 입법부와 행정 권력의 한쪽 정당에 몰아주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모순되는 것도 모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는 총선과 맞추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총선을 통해서 중앙 견제를 하기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는 개헌 제안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사실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이 상당히 많았고 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사퇴를 종용받아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짝 타이밍이 좋은 게 보수 진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단일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단일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둘 다 선거를 치른 다음에 한쪽이 몰아주면 되거든요. 결선 투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딱 보수 진영도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때 결선 투표제를 던진 것 또한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개헌안을 내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중요한 개헌 어젠다를 던졌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개헌 이슈는 블랙홀이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주의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상황이 지금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다라는 국민적인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전투표에서는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개헌안을 던진 거는 좋은데 왜 지금 이 시점인가? 선거를 보름 앞둔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엔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더니 갑자기 개헌 이슈를 던진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오늘 TV 토론을 이제 의식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정치인이나 유력했던 정치인들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정치인 딱 하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말을 썼죠. 그렇지만
같은 당 출신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조차 개헌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얘기했을 때도 내란 중식이라는 단어로 거부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당장 TV 토론이 이제 오다 보면은 이준석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권영국 후보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지금의 기득권을 누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까지 고수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고, 나머지 후보들은 김문수 후보조차도 임기를 단축하겠다까지 얘기하는 일종의 자기 내려놓기까지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나는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비치니까 이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개헌을 돌파하는데, 근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은 다 임기 3년 차까지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국민 투표에 붙일 개헌을 총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3년 동안 가장 권력의 골든타임은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인사, 입법, 행정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 개헌안은 일종의 지금 TV 토론이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대선이 2주 남으니까 면피용으로 내놨지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고, 이것을 자신의 임기를 다 골든타임에 누린 다음에 그때서야 한번 개헌을 국회로 한번 논의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략적 포석이 담겨져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김진욱 대변인, 바로 김문수 후보가 준비가 돼 있었다는 듯이 개헌안을 역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 난 3년만 하겠다. 2028년도 국회의원 총선 때 대통령 선거 다시 치르자. 그다음에 4년 중임 직선제, 그러니까 연임이냐 중임이냐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 나 그거 안 하겠다. 죄 지으면 나 뭐 감옥도 갈 수 있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연임이란, 사실 우리가 보통 4년 중임제 얘기를 했는데 연임 얘기를 하니까 연임 얘기에 대해서 푸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자,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는데 이게 중임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사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하면 4하고 쉬었다가 또 8하고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등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글쎄요, 지금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법조인 출신이신데 연임과 중임을 저렇게 의미를 호도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연임은 지금 그냥 아무데나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연속해서 하는 걸 연임이라고 합니다. 중임은 한 번 걸러서 할 수도 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임이 되는 바람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4년 쉬었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는 다음 대통령에 한 번 쉬고 누가 또 어느 순간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보는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두 번째 또 대통령이 도전하는 것, 이것이 연임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못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푸틴 대통령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를 푸틴에게다가 이렇게 붙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푸틴 대통령은요,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러시아에서 2020년에 개헌을 통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또다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 그 개헌 되기 전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러시아 헌법 제8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2번 이상 수행할 수 없다. 근데 이걸 2020년에 그 개헌을 하면서 뭐라고 고치냐 하면, 이 조항은 개헌 발효 시점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푸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개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시킨다고요? 이거는 그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원희 대변인. 네, 그런데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민주당이 지금 입법 권력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만드는 것,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에서 행위 삭제하죠.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받지 않는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의 영달을 도울 수 있는 그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푸틴과 관련한 이야기가 한국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4년 연임과 4년 중임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서도 개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을 때 4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만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개헌에 대한 의심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4년 중임으로 한다는 것은 평생에 2번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선거에 지금 미국에선 나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임제를 못 박으면 그런 지금 의심할 만한 일도 없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참 같은 말인데 해석을 놓고 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해석이 정반대여서 국민들이 좀 혼동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